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1쪽이고요. 학습지는 57쪽입니다. 자, 개념 확인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n차 방정식이란 뭐냐? 자, 다항식 px가 x에 대한 n차식일 때, 자, px는 0, 우변에 0을 붙인 이러한 방정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좌변이 3차식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3차 방정식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좌변이 만약에 4차식이면 x에 대한 4차식이면 4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지요. 자, 이렇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더라도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근해 공식을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을 구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2차 방정식은 좀 간단했었죠. 그런데 3차와 4차 방정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수학자들이 어떻게 구해왔는지 그 얘기를 선생님하고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수학자들의 초상화가 이게 몇 명이에요? 5명의 수학자들의 초상화가 보이고 있지요. 자,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역사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이 보이고 있나요? 이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1535년에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그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카르다노라는 사람은 의사인데요. 수학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타르탈리아한테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타르탈리아랑 약속을 했었대요.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것을 어기고 카르다노는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카르다노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페라리인데요. 이 페라리는 스승의 그런 발표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4차 방정식의 해법까지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 이후에 노르웨이의 수학자인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이런 고민을 했대요. 5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해법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5차 방정식의 해법은 만들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루트 그죠? 제곱근 이런 것들로만 쓰는 그런 대수적인 방법으로는 5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다고 해요. 이걸 증명해낸 게 아벨이 21살 때라고 하네요. 그죠? 대단하죠? 근데 아벨보다 더한 수학자도 있었어요. 그 수학자가 바로 갈로아라는 수학자인데요. 이 갈로아라는 수학자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5차 이상의 방정식, 즉 6차, 7차, 8차 이러한 방정식도 대수적으로 푸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는데 그 증명해낸 나이가 세상에 19살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저 대단하죠? 자, 이러한 수학자들을 거쳐서 방정식의 해법이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표한 사람이 카르다노라고 했잖아요. 이 카르다노도 너무 복잡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해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등학교 때 언급은 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 단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 단원에서 3차식과 4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배웠었죠.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배웠던 3차식, 4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차식, 4차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3차, 4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고 있죠? 다 잘 외우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f에다가 x 자리에 어떠한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1차식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위에 있는 공식들을 적용 못하더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교과서는 71쪽이고요. 학습지는 57쪽입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보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과정이래요.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3,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했었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인수분해에서 가장 첫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분해를 할 때 먼저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 공통인수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4x의 제곱, 그 다음에 3x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x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지요. 따라서 x로 묶어줬습니다. 자, 묶어주니까 2차식이 됐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걔는 인수분해를 합곱 공식을 쓰면 되겠죠. 곱해서 3이 되는 거 찾고 그러면 1, 3이죠. 그럼 1, 3 더하면 4가 나오나요? 인수분해 됐지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곱해서 3개를 곱했어요.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3개를 곱했네요. 곱해서 0이 나왔대요. 그 얘기는 x가 0 또는 x 플러스 1이 0 또는 x 플러스 3이 0이죠. 따라서 답은 x는 0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뭐가 공통인수예요? 자변에서 공통인수는 x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뭐가 남아요? 자, x의 제곱 빼기 9가 남네요.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따라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제곱과 x 플러스 3과 x 빼기 3을 곱해서 0이 나오니까 각각이 0 또는 얘도 0 또는 얘도 0 이런 식으로 되면 곱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이 0이라는 건 뭐? x는 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0이라는 건 x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건 x는 얼마?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57쪽이고요. 교과서는 72쪽입니다. 교과서 72쪽 예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1번.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수분해 어떤 공식을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은 하나씩 뽑아낸다. 여기가 더하기니까 더하기로 뽑아낸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3차인데 1차 뽑아냈으니까 2차가 남았고 마찬가지 y도 2차가 남았는데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는 뭘로 변한다? 빼기로 변한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뭘 집어넣고 얘하고 얘를 곱한 걸 집어넣고 x, y. 그 다음에 제곱 앞에는 항상 플러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거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x 하나, 2 하나 뽑아내고 x 제곱 남고 2도 제곱이 남죠. 자, 2제곱 얼마? 4곱. 여기가 더하기니까 여기는 빼기.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x하고 2를 곱한 거. 그래서 2x. 그 다음에 제곱 앞에는 더하기. 됐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됐네요. 자, 그것은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얘와 1번과 2번을 곱해서 0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1번이 0 또는 2번이 0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0이다 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또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가 0이면 되죠. 자, 얘는 인수분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근의 공식 써서 풀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 마이너스 2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여기는 근의 공식 쓰면 짝수 근의 공식 쓰면 되겠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루트 3 그렇죠. i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실근이 나오고 두 개는 허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에 좌변에 나와 있는 요 식이 어떤 식인지 혹시 기억을 하나요? 그렇죠. 이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복 2차식? 자, 복 2차식이라 함은 상수항을 제외하고 모두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x의 4제곱 짝수차, x에 대해서 짝수차, 4x의 제곱 얘도 짝수차, 그리고 상수항 요거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요. 복 2차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두 글자 치환. 그렇죠. 그래서 x의 제곱을 적당한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 차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4차는 몇 차로 줄어들게 돼요? 2차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뭐로 치환을 할까요? 뭐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선생님 한번 t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x제곱을 t라 하자.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의 4제곱은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더하기 4t 빼기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t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뭘로? 합, 곱, 공식으로. 자,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는 t 빼기 1 그 다음에 t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t는 얼마?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건 x였어. 잠시 치환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되겠죠. t는 아까 뭐였어요? x의 제곱. 따라서 x의 제곱은 1 또는 x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5.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자, x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i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또 허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랬더니 해가 몇 개 나왔어요? 실근 뭐 허근까지 다 합쳐서 몇 개? 총 3개가 나왔죠? 4차 방정식이었어요. 2번은. 자, 2번은 근이 몇 개 나왔어요? 실근 허근 총 합쳐서. 그렇죠. 4개가 나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것이 수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답니다. 왜? n차 방정식은 1차식 몇 개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n개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괜찮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자, 교과서는 72쪽이고요. 학습지는 58쪽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공식 써야 되겠어요? x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하면 빼기 자리니까 빼기 자리로 하나씩 묶어내고 2개 남고 3도 2개 남아서 3의 제곱 9 남고요. 얘가 빼기니까 이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 거 3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3이 0에서 얼마? x는 3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0이면 되죠.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요. 얘는 그냥 근의 공식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얼마? 9 마이너스 4ac 9, 4, 3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는 얼마? 3 또는 x는 얼마? 2분의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니까 정리해주면 3 루트 3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나가서 i로 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가봅시다. 자, 2번. 자, 좌변 인수분해 잘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봤던 형태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떨 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맨 앞에 얘는 x의 세제곱이고 8 같은 경우는 뭐예요?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는 2개, 뒤에 거는 1개.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3배의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그런 식으로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되죠? 여기 3이 6 나오고 여기 3, 4, 10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빼기 자리니까 빼기 중간중간 빼기 있는 거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그는 뭐야? 2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3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n차 방정식은 근을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죠. 선생님 거짓말했네? 2번 3차 방정식인데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그 한 개는 사실 똑같은 게 3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은 2개가 나왔는데 그 2개가 같아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중근이라고 하죠. 3차 방정식인 때는 우리가 3개가 같아져 버릴 때는 뭐라고 하냐면 3중근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딱 보니까 어때요?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변을 또 뭐라고 만들어야 돼요? 0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이 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4제곱이라 함은 x의 제곱의 제곱 마찬가지 2의 4제곱이라 함은 2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러면 합차 x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쓰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쓰거나 아니면 어때요? 그냥 x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얘도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해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갑시다. 자, 4번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비슷한 모양이 반복이 되면서 복잡할 때는 치환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2x 물론 뭐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까지를 치환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x의 제곱 빼기 2x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 하면 자, 주어진 식은 t 빼기 3 그 다음에 t 빼기 4, 그
그다음에 빼기 2는 0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주면 t의 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빼기 합 7t 그죠? 그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3, 4, 12인데 여기다가 빼기 2 해주니까 얼마?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면 5, 20이죠. 따라서 t 빼기 2와 그 다음에 t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아니고 x니까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럼 t 자리에 다시 x 제곱 빼기 2x를 집어넣으면 빼기 2,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는 게 양쪽 다 없네요.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짝수 근해 공식 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얼마가 돼요?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거랑 또는 x는 여기는 마찬가지 짝수 근해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얼마? x는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수학 역량 기르기입니다. 이 수학 역량 기르기는 줌에 접속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줌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아직 강의 다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다 이제 푸른 친구들은 61쪽에 개별 과제가 있습니다. 학습지 61쪽 개별 과제 1번을 풀면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